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를 맞아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제가 매매하고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쓰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어떤 원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시키는 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속 그 이 책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 실전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했다면 벌써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책에서 그 주가의 흐름을 설명한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더 급하냐에 따라서 주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시점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비슷하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서 살려는 사람이 좀 급하고 빨리 사고 싶다,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급하고, 팔려는 사람은 나는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이 아주 급해졌을 경우에, 팔려는 사람은 아예 팔 생각이 없을 경우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게 가장 큰 하나의 맥락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내용이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 달걀입니다. 이게 그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달걀처럼 생겼다 해서 코스톨라니 달걀이다. 주식을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파느냐.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회전하도록 그려놨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고 나면 이 시점부터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방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사서 바닥을 통과하고 덜 올릴 때까지 계속 사는 겁니다. 사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갈 때 이 부분에는 그냥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그 단타하는 그런 급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세력들이 확 돌아서 주가를 확 끌어올리면 계속 기다렸다가 급등하는 모양이 나올 때 위쪽에 가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왔다 싶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빠질 때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어깨에서 팔기 시작해서 머리를 통과하고 오른쪽 어깨에 내려올 때까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제 다 팔았으니까 팔고 나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참을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충분히 빠질 때까지,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돌아올리면 기다리고 급등해서 올라가면 팔고 다시 돌아서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팔고 다 팔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관망하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코스톨라니 그 달걀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부분에 이 바닥 부분이 어디가 바닥인지 사실 알 수 없죠. 지나고 나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나고 나면 여기가 바닥이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바닥에 대한 징후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거래량을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윗부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올라갈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더 빠지게 되면 점점점 이제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부터 손절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쭉쭉쭉 계속 빠져서 많이 빠지면 이제는 더 못 버티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손절 물량을 던지면서 급 나가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 심리가 붙지마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 팔아라 이러고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급 나가는 모양이 나올 때 이때 산다는 거죠. 그럼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그 돈을, 그 주식을 계속 끌어모아갖고 다 사버리고 나면 더 이상 주식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돈다는 얘기죠. 그럼 돌고 나면
한두 명씩 살려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주식이 없죠. 지금 다 그 세력들이 다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재료가 나오거나 해서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단단한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서 뛰어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 확 늘어나니까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시장가로 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종목이 대박이다. 이렇게 만원짜리 같으면 10만원 간다.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오는 그 시점이 이제 꼭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원짜리 10만원 간다고 그 미수몰빵으로 다 사놨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죠. 이제 한계점에 오고 나면 이제 서서히 한두 명씩 팔기 시작하면 꺾여서 내려가게 된다.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실제 차트 그림하고 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까 코스트라인 달걀은 이렇죠.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가면 팔기 시작해서 다 팔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다려줘서 내려오고 나면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와서 바닥을 통과하고 나서 여기까지 매수하고 매수가 다 됐으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본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자 여기서 기다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서 이동하는 그냥 가만히 이제 수익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타들이 몰려들어와서 급등하는 모양이 나올 때 이때부터 팔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통과할 때 팔고 꺾이면 어디서 꺾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꺾이는 거 갖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꺾이는 게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 팔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기다린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코스트라인 달걀인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잘라갖고 옆으로 펼쳐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고점을 통과하고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고 다시 바닥권을 통과하면 이쪽으로 안 그리고 반대로 옆으로 펼쳐서 그래프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승 추세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하락 추세라면 내려오는 게 더 빠지고 조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트라인 투자법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바닥권 통과하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바닥을 통과하고 들어올릴 때까지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팔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의문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 싶습니다. 제일 바닥에서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기가 바닥인데 지나기 전에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봤더니만은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만은 지하로 파고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돌고 나서 이게 바닥이었구나 지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트로 보는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설명하는 거는 귀신같이 맞습니다. 봐라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샀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절대 이건 귀신이 아닌 이상은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코스트라인 선생님은 그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셨어요. 투자가 돈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일예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이제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 신문을 보다가 아주 작게 나온 그 기사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정보를 취득할 때 대문짝만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뉴스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주가에 큰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떠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한폐렴 했을 때 지금 더 가려고 보면 이미 벌써 상한가를 한번 쳐버렸기 때문에 그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 아주 작게 나온 한 줄짜리 그게 뭐였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가 그 섬유 산업이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섬유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그 기사 한 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나면 일반 사람들은 미국의 기업이 이탈리아의 섬유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섬유 업종이 급등하겠구나. 섬유 회사를 매수해야지 하고 전부 다 섬유 회사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겠죠. 근데 이미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는. 근데 코스트라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탈리아는 패전 국가니까 망해가는 이 나라에 유명한 사업을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인수를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강한 업종이 뭐가 있느냐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섬유하고 또 상벽을 이룰 정도로 강한 게 자동차 업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이탈리아에 도착하고 증권사에 가가지고 그 증권사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격이 싼 곧 망해갈 것 같은 자동차 회사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야기했겠죠. 뭐 피아트든 뭐든 뭔가를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그 주식을 뭐 예를 들어 뭐 10억 원어치 사주시오 하고 돈가방을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사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니 제정신입니까? 이 회사 곧 망할 건데 동전 100원짜리 동전 주식이란 얘기죠. 곧 망할 건데 이 주식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매수하시오 하고 그때가 여기라는 얘기죠. 곧 망해가는 이즈음이라는 얘기죠.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수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 방문했더니만은 방문하면서 이제 그 주가를 찾아봤겠죠. 예를 들어서 천원 하던 그 자동차 회사가 망해가니까 1,000원짜리 주가가 10만원짜리가 돼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갔을 때. 그래서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니까 증권사 직원이 감탄을 한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때 올라갈 줄을 예상을 했냐 이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느냐 감탄하면서 팔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1,000원짜리에서 하고 10만원이 됐으니까. 그때 코스타니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고 돈가방을 하나 더 던지면서 더 사주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00원짜리 사갖고 10만원 됐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죠. 여기다 돈을 더 투자한 겁니다. 이렇단 얘기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샀다가 뒤에 가서 큰 수익을 올렸다, 몇십 배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실화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억대를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계속 사면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단점입니다. 이때까지 한 1년 혹은 뭐 2년 3년 혹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300만원이니까 1,300만원 넣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뭐 100만원 벌었다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1,300만원 가지고 해갖고 한 뭐 10년 투자해갖고 1,300만원 됐다 벌었다 이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을 이 종목을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제가 투자금이 많고 우량주를 매매한다면 지금 현재의 정시의 위치가 어딘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고 거래소로 갖고 갈까요? 예. 자, 주봉을 띄워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정시의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지금 대충 봤을 때 느낌으로 보면 바닥을 통과하고 들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박스권으로 해상하자면 여기 단기 고점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가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악재들이 좀 그치고 나면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이 생긴다면 지금쯤 뭐 10년 계획을 잡고 우량주를 매수해서 여기서 샀어야 돼요. 실제로는 바닥을 통과하고 나서 돌아왔으니까 코스트라인 투자법으로 치자면 꺾여서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했는
이 부분을 매수하는 구간으로 해서 잡고 그다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일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여기도 바닥을 찍고 돌리는 과정이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기를 통과해서 고점 부분 여기를 넘어갈 때 파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만원짜리 종목이 6만원 같죠. 그러니까 그 만원짜리 있을 때 이때쯤 매수하고 나서 길게 보유한 돈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짧게 매매하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단타가 성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길게 보고 하염없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이 타이밍 잡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을 통과하고 나서 돌아 올릴 때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통과하고 충분히 들어 올려서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이야기 할 때 그 무릎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여기쯤에서 매수하는 것이 여기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점이란 얘기죠. 여기서 매수했다면 하락하면서 손실 보는 부분을 인내하면서 지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돌렸다는 생각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고 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잡고 조금 오르면 바로 이익 실현하죠. 아주 짧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위치에 온 종목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았다 싶으면 때에 따라서는 한 30% 상한가 정도를 노리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좀 크게 먹고 확실한 타이밍을 잘 잡았다 싶을 때는 먹을 때는 확실하게 먹자. 이게 이제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봉으로 보자면 이런 정도의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당겨서 볼게요. 자,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락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달걀에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립니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다시 또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지는 때가 여기쯤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들어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을 지나오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는데 자, 여기쯤 가면 이제 거의 다 바닥을 벗겼죠. 요 그림 파동으로 봤을 때 바닥을 돌리고 위치에 왔기 때문에 여기쯤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매수를 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노리는 타이밍은 여기서 꺾여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는 위치를 여기서 잡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쯤에서 노려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의미 있는 전 고점 위치에 왔을 때 이때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점 돌파를 시도하죠. 그럼 자, 돌파했으니까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매수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자, 다시 누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튀어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갑자기 확 튀어버렸는데요. 아까 지금 껑충 뛰어버렸네요. 자, 여기쯤 왔을 때 이 종목을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돌아서는 시점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시점, 여기서부터 노리는 거죠. 근데 쉽게 쭉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 부분에 샀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물량 때문에 쉽게 쭉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르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누르죠. 이 누르고 나서 이 누르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내고 나면 여기에 있는 그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 재차 반등하는 이 타이밍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가장 시간도 짧게 잡고 상승 확률이 높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또 뻔한 종목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그 말하면 누구나 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그 어느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냐 덜 급하냐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느 정도에서 이건 이제 그 급등 뉴스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그 누르는 힘으로 해서 못 오르고 있다가 방향을 돌리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멀리 있는 여기까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다 봐야 될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영향은 분명히 줍니다. 이 앞쪽부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 못하고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고 아직까지 안 팔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주긴 하는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대다수 사람들은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여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최근에 물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오면 본전했다 싶어서 이제 그 본전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와, 몇 달 동안 내가 개고생했네 이러면서 팔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물량을 벗겨내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데 왔으니까 오른다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쪽 고점 부분을 돌파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이제 내려갈까 올라갈까 하는 이 힘싸움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이걸 벗겨 올리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코스트라니 달걀로 봤을 때 아까 그 이 달걀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도 너무 많이 그려놓으니까 이게 지우는데 한참 걸리네요. 지우개서 사용법을 몰라서. 자, 코스트라인 달걀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런 얘기죠. 그 아까 바닥을 통과하고 도는 부분을 옆으로 펼치면 내려오다가 바닥을 통과하고 자,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떨어진 바닥을 통과하고 돌려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코스트라인 달걀에서 매수 구간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자, 내가 여기서 매수해갖고 성공적으로 매수했다면 여기는 기다리는 구간, 이 관망하는 구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매도할 때도 이렇게 된다면 여기 다 팔아버리면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일부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일부 매도 하다가 마지막에 급등하는 부분에 대다수를 팔고 여기 부분에서 모두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이제 앞쪽 고점을 벗기고 올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잡았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지나가면 이제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꿈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KM이라는 종목인데 어저께 제가 그 우한 PLM 이야기할 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파는 구간인데 코스트라니 달걀을 치자면 여기서 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완전 앞쪽에 있는 고점을 다 벗겼던 상황이죠. 주봉으로 대충 보면 앞쪽에 있는 모든 고점을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여기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파는 구간이 맞지만 여기서부터 봤을 때 앞쪽에 물린 사람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속 쭉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또 매도하는 매물이 나와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그럼 한 요 정도 부분의 선에 걸쳤을 때 요때쯤에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안 오면 어떡하느냐. 안 오면 이 종목 안 사고 그냥 놔둬보면 됩니다. 딴 거 사면 됩니다. 종목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면 제가 들어간다면 대충 한 요 정도 선 밀려줄 때 요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제돼야 될 것은 이건 그 테마성 뉴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 얼마나 더 확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뭐 한 수십 명이 나오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그 갭으로 뜰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상황에 따라서 반대로 진정이 된다면 내려가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진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약간 눌리면 이쯤에서 매수해서 한 번 더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잡을 때 그런 관점으로 큰 그림으로 보고 이제 일봉이니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고점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는 요런 종목들을 먼저 관심 종목으로 매매할 관심 종목으로 먼저 뽑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짧게 저는 이제 스윙 투자를 주로 하니까 당일 매매 관점으로 보자면 여기서 잡아서 좀 길게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제가 못 잡았으니까요. 짧게 보는 관점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분봉으로 보자면 얘기입니다. 이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목요일 날 나온 주가입니다. KM이라는 주가에. 자, 앞쪽에 있는 그 전날 수요일 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수요일 날 일봉으로 보시면 수요일 날 흐름이 여기였다는 얘기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크게 오르지 못하고 일단 모양이 나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돌아 올리는 이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당일 매매할 때 노리는 타이밍,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럴 때 이 종목을 지켜보다가 앞쪽에 고점을 벗기고 올라가면 이 종목을 여기서 잘 사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침에 샀다면 여기를 보고 사게 되면 누를 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눌려서 내려가 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관점으로 앞쪽에 있는 그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내가 샀다면 눌러버리면 말입니다. 혹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눌러버리면 여기서 참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자, 만약 여기서 샀는데 밀려가지고 계속 참고 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것보다는 뻗기고 나서 밀어 올리고 나서 한 번쯤 내려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상한가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드문 경우고요. 그건 이제 포기해버리면 되죠. 포기해버리면 되고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재차 들어 올릴 때 이때 주로 노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력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완전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의전자를 제가 지금 잡았는데요.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바닥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돌리는 이 부분은 이제 지켜보는 거고 만약 방향을 돌려서 재료가 맞아진다면 급등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잡은 상황 좀 길게 보자는 관점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근데 대체로 보시면 타이밍 잡을 때 앞쪽에 있는 고점을 벗겨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리고 나서 재차 들어올려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을 통과했을 때 급등하는 모양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순식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거의 뭐 횡보성으로 왔었고 그날도 계속 한 2시까지 흘러가다가 2시쯤 돼서 순식간에 돌파하기 시작해서, 그럼 이제 분봉상으로 만약 매매한다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벗겨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보고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매수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것보다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돌파하는 이 시점에 딱 노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코스트라니 달걀에서 매매 방법은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그 매수한 다음에 1년 혹은 10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짧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사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작은 사람은 방향을 돌리고 나서 돌아서는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여기서 노려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렸는데 못 올라가고 다시 꺾여버린다면 손절로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선의 손절은 지켜야 하고 이때가 만약 올라가서 뚫고 올라간다면 수익을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짧게 들어가서 2% 먹고 나오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서 한 30% 혹은 뭐 한 50% 정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종목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결론적으로 그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 1,000만원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그 투자 그 패턴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계속 그 흘러갔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금 갖고 시작해서 한 1,100만원 벌었다가 한 900만원 됐다가 한 1,200 갔다가 800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갔었어요.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 쫙 수익이 나갔고 1,500까지 찍었었어요. 이때가 제 그 투자하면서 가장 그 자만심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몰빵 막 이렇게 해서 이제 2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요. 몰빵하고 이래 갖고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급추락을 해서 이게 720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720인가 750인가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때가 아주 그 암울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었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했었고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방송을 일주일 동안 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투자 방법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해서 한 800만원대 정도 돌파하는 그 시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실력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실력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있었는데 뭔가 되게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연속으로 10승을 한 적이 있죠. 10번 연속 수익이 나면서 저도 이 잔고가 불어나는 걸 의식도 못하는 상황에서 쫙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돌파하고 1,350까지 순식간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12번 수익 올리고 한 번 무승부였고 최근에 2번 이제 손실이 났는데요. 순식간에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제가 2,000만원이 넘어갔다면 이게 맞습니다. 믿으세요라고 말하겠지만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저도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800만원대에 제가 말씀드린 제 실력이 그렇게 비참한 정도는 아닌데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2천만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자만심 섞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고 나서 혹시나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부담 없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방금 나온 뉴스에 제가 선의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대 예방책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잘 보십시오. 아주 좀 특이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수족을 자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 행동을 보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야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다. 난 당신을 끝까지 믿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꼬집어서 탁
비판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황교안 총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뒤따라서 이 포인트인데 하고 이제 했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방금 본 뉴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지지자라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네 가지 나왔습니다. 사스 수준의 공항 항만 검역 시행. 사스 때 우리나라가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전문가위원회 설치해갖고 정권을 임해야 된다. 이 전문가들이 병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안철수 분은 의대생이죠. 그러니까 의학 전문입니다.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정권을 임해주고, 그 사람들이 긴급하게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정부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 다음 외교 채널을 통한 중국 내 한국인 보호.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지금 우한시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이 보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 대응.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급속히 확산됐을 때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돌아와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것 잘 보시면 좀 달라졌습니다. 웃으면서 MB 아바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을 딱 찍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 딱 하니까 뒤도 안 들어오고 바로 총선 출마 계획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죠. 이게 명확한 어떤 의사를 보내고 있다. 또 갑자기 안철수 후보는 뉴스에 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우한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할 걸로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린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걸 반영하고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찍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봤을 때 내일 우리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쯤 되면 한풀 꺾이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한 폐렴 이쪽으로는 시세 분출이 나왔다. 코스톨라니 달걀 입장으로 봤을 때 꼭지를 돌고 이제 턴할 분위기로 간다고 저는 보고, 얘가 턴하게 되면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이냐 해서 제가 잡은 게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겁니다. 바닥을 다지고 돌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남북 경협주 쪽을 포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선의전자, 그 다음 월요일 되면 이제 우원개발, 범량건영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얘기 들으면은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우한 폐렴이 지금 난린데 이게 계속 가지, 얘기를 봐야지 어디를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니 달걀의 어떤 흐름을 파악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생각하고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가 정치 테마는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즈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샀고, 우한 폐렴은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모두가 절단났다, 다 죽는다는 이런 공포감을 느낄 때가 꼭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즘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주장하신 코스톨라니 투자법, 그 중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길어서 짧게 만들려고 무지 노력 중인데 잘 안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좀 다소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치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화요일부터는 매매하는 종목마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